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빚까지 진 이름입니다. 주식은 참 어렵죠? 그런데 주식으로 이렇게 용돈벌이 한다고 하시는 또 주부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의 또 사주를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사주더라고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벌려면 이름에서 재물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재물 창고도 든든해야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촉이 있어야 되고, 즉 두뇌를 써서 이런 지식이나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주식의 흐름을 공부해서 투자 감각을 키워나가죠. 20년 전에 이제 남편이 투자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 변동을 노트에 꼼꼼하게 적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야,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또 주식을 해서 돈을 잃는 시기와 돈을 버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부동산과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자기 사주에서 돈을 버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결혼 초에 이제 2부 5도 출신 그런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설립했던 동아은행이 있었죠. 그 동아은행 주식을 저도 샀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이북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돈으로도 거금을 투자했다가 IMF 등을 거치면서 어때 동아은행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동아은행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주식을 이렇게 초보로 투자할 때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채 대부분 누가 소개를 하죠. 야, 요새 무슨 주식이 좋대 하면서 그런 소문만 듣고 투자를 해서 물론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식을 투자해서 돈도 벌었겠죠. 대부분 처음에는 또 돈을 벌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주식으로 망하고, 또 부동산 투자해서 운이 안 좋으면 어때요? 또 부동산으로 망하고, 그런 얘기도 가끔 듣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 선천운에서 재물이 없어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어떤 재물 창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서 또 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름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이분은 이제 중심수를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어때요? 자존심이 강하고 또 우두머리격이기 때문에 남이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에서 이렇게 재물운이 안 좋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어때요? 돈 잃고 부인까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항상 또 있는 척하고, 또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알아도 그런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분의 이름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직장을 고를 때도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직장운도 약하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고 남한테 내 자존심을 살려야 되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죠. 이름에서 이렇게 재물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할 때 좀 늦더라도 투자 원칙을 세우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름에서 재물이 깨져 있는 분들은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투자해서 빚까지 진 사람이니까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 주식을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책을 몇 권 읽고 또 모의 투자도 해봤다고 해요. 그렇지만 책에 모든 임상과 경험을 써놨다 하더라도 정말 그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노하우 또 비법 이런 거는 책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즉 요리도 책으로 공부하고 식당을 열면 망하는 사람이 있듯이 주식도 책으로 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분의 이름은 어때요? 이런 분은 남자가 재물이 깨지면 당연히 돈이 깨지지만 부인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사업을 망하면서 이혼하는 경우 많이 보죠. 즉 남자에게는 곧 돈이 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는 돈이 있어야 여자도 있고 돈이 깨지면 여자도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느냐? 그런 판단력 없어요. 이름에서 그 판단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식으로 돈을 잃고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재물 보기 약한데 내가 어떠한 판단력이나 또 순간적인 어떤 촉이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은 자존심만 있고 욕심만 강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강하니까 어때요? 아유 뭘 그런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세월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한 방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분의 이름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돈을 담을 바구니가 필요한데 설령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도 이분은 돈을 담을 바구니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새요. 어디로 새냐면 이분이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애인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부인한테, 그러니까 주식해서 좀 돈을 벌면 부인한테 안 주고 애인한테 좀 주고 애인한테 인심 쓰고 그리고 크게 돈을 잃으면 부인이 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벌어서 주식해서 조금씩 투자해서 번 거 갖고 애인을 주니까 애인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큰 돈 잃으니까 어때요? 부인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설령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도 이름이 저렇게 재물이 다 깨져 있으면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해도 어때요? 투자 원칙 없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때요? 돈을 벌죠. 벌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금세 돈을 잃기가 쉽죠. 이분은 일단은 돈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독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즉 이름도 어때요? 이름도 우리가 장명을 의뢰하거나 계명을 의뢰할 때도 그래요. 임상 경험이 많은 분한테 배워야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뭐 한 5년 6년 된 사람한테 배우는 거하고 20년의 경륜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하고 틀리겠죠. 근데 임상 경험이 많은 그런 분한테 배워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다 겪어봐야 우리가 겨울에 겨울옷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여름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즉 긴 세월로 치자면 뭐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3개월도 되지만 3년도 돼요. 그럼 어때요?
12년이죠. 최소한 사주 공부도 12년 이상 된 사람. 또 이름도 어때요? 최소한 12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 어때요? 임상 경험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성명학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요리나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임상 경험이 많은 분한테 배워야 우리가 최고로 배울 수가 있고 거기다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어떤 분한테 배울 것인지 주식도 어떤 분이 임상 경험이 많은지 장명도 어떤 분이 임상 경험이 많고 비법과 노하우가 많은지 요새는 저한테 그 이름을 장명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장명을 해주게 되면 그걸 또 꼼꼼하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주에서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름에서 배합이 돼야 되는지를 자기는 모르잖아 이름이. 그렇지만 제가 이름이 당신의 사주가 이것이 필요하고 A가 필요하고 B가 필요해서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확실히 본인들이 이해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름에 대해서 본인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벌써 빨리 알고 그 이름을 빨리 사용을 하게 되죠.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인지 모르듯이 나쁜 것을 주는데도 좋은 줄 알면 어때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분들한테 원망을 들 수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동아은행 주식 샀다가 휴지 됐잖아요. 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어차피 주식에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떠한 분이 또 경로를 통해서라도 천천히 경험이 많고 또 임상이 많고 하신 그런 주식의 고수를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고수, 성명학의 고수, 부동산의 고수, 물론 화면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25년 됐으니까 저는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명한 분들한테 이름을 짓고 낭패봤다고 저한테 또 의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또 유명하신 분들한테 이름을 지어서 잘 되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어때? 자기가 운이 안 좋으면 어때요? 좋은 선생을 만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좋은 선생을 못 만날 때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오히려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